네, 차트 해석하는 남자 차이나. 예. 우선 급하게 좀 더 그 지지 라인을 긋긴 걷어요. 어차피 튼튼한 라인은 맞긴 맞, 이 라인이. 근데 야, 설마 여기까지 떨기지는 내가 몰랐다. 이제 독하긴 독하네. 그래서 제 눈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섹터를 볼 때 요것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섹터를 보게 되면 얘네가 아까 찾아놨는데 또 없어진 거죠. 지금 건설 중소형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등락률로 보게 되면 어, 지금 집중적으로 떨어진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삼부토건, 동신건설, 그리고 범양건영, 이런 것들이 지금 3% 이상대, 그리고 뭐 동신건설은 4%, 그리고 뭐 상지 카일룸은 저희가 이제 안 보는 거니까 뭐 빼고, 자 이제 그 계룡건설, 3일기공, 남광토건, 그리고 범양건영, 대원 이렇게 뭐 오늘은 건설주 위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섹터 자체가 이 정도는 밀렸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 이 갭으로 떨어져서 들어갔던 게 좀 많았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1등 테마가 뭐였냐? 건설 기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입니다. 건설 기계도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진 게 두산 밥캐. 이건 뭐 건설하고 건설 기계하고는 또 뗄래 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건설 쪽이 무너지니까 시멘트부터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건설 기자재들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수주 받은 거 외에는 다른 거를 이제 좀 가격을 더 높여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감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흐름상에서는 다 내려올 대로 다 내려오지 않았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뚫리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떨길 수가 있겠냐. 그러면 제가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한번 살짝 지울게요. 가려놨던 거. 자, 특징을 찾아보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라인 진짜 엄청나게 튼튼한 제가 빨간색 걸어놓던 라인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도 돼요. 이렇게 여기 진짜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도지를 살짝 만들고 올릴지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갭을 타길 줄 몰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시작할 때 뭔가 희생은 되게 됐다. 어저께 다우가 3.57, 그 다음에 4.73이 밀렸어요. 그 중에서도 섹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밀렸죠.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도 근데 올 때까지 다 왔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얘네가 빠질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했던 자리까지 지금 대가리까지 왔어요. 윗선까지 왔고 아랫선까지도 남긴 남았는데 자 지금 아랫선까지 갈지 아니면 반등이 바로 나올지는 오늘 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자 어차피 미국장이 먼저 무너지고 시작한 거고 미국장이 먼저 무너지고 시작한 거고 저희가 이제 거꾸로 봐야 돼요. 어저께도 그 뭐라 그러지 그 수요일날 독일장도 그래도 1.3%대 이 정도면은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지금 수요일날 1%대 정도면 영국 뭐 독일 지수 자체가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1.4%에서 0.8% 정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날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권 때문에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긴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미국장이 그렇죠. 어저께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오른다 보다는 지금 비빌 때까지 왔으니까 아무래도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윗선 뚫을지 아랫선까지 올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우지수도 얘네도 지금 이제 올 때까지 왔죠. 올 때까지 왔고 마지막 선까지 그러면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러죠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아휴 피곤하네요 진짜. 지금 피곤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나라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대성산업 때는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종목을 많이 봐야 되니까 길게 못 하니까
대선감 때 뭐라 그랬냐면 어저께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 미국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어저께 다 설명을 해드렸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제가 그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근데 여기는 종목이 많아서 종목을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30년, 40년 만에 최고치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월급은 동결이 돼서 조금씩밖에 안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실업자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시키면 뭐가 따라오냐면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후진국에 만약에 1달러로 바나나 하나를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개를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진국에서는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후진국이니까. 얘네가 달러를 올릴 만큼 자기 나라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올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과 수출입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대등한 관계다. 우리는 이게 표현이 되는 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후진국 등골 빼먹기죠. 후진국들 등골 빼먹고 사는 겁니다. 언제 강대국들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물가를 빨리 잡지 못하면 죽어난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를수록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간단하게 그 이자 금리도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빚을 상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투심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놔도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없죠. 그래도 주식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니까. 따져보면 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기업 같은 데서 돈을 쑥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고 악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 주스는 미국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가 온 거고요.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가 틀려요. 저희는 4 정도 보면 되고 미국은 8에서 8.5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따라가고, 저희 나라도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키면 저희 나라도 금리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선진국들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유리해요. 처음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 가면 파국입니다. 파국 다. 다 파국이에요. 그러면 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또 연준에서 찍어서 또 풀어야 되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볼 상황입니다. 3, 40년 만에 최대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최대치의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바이든 때. 자, 바이든 때 이제 골머리를 썩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지금은 이제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자, 삼부 토건은 이제 정말이에요. 여기가 또 잡을 때는 있어요. 또 잡을 때는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자리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저께도 원래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떨어진 퍼센테이지 대비 비의 거래량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을. 어저께가 그 종가 기준으로 2.84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350만 주가 터졌고요. 오늘은 3.82가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320만 주가 터졌어요. 어저께보다 더 적어요. 30만 주가.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찍어 누르고 시작을 한 거죠. 찍어 누르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마지막 라인까지 걸쳐주나 했거든요. 근데 못 걸쳐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빌 언덕이 상당히 좋더라. 비빌 언덕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은 솔직히 얘를 볼 거면 여기까지 보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보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것도 맞는데 아예 거놓을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어차피 이 기준선에서 금액대가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격이 더 벌어지면 안 된다요. 여기까지와 여기까지는 충격이 클린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 자체도 그렇고.
어제 미국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흔들린 것도 있으니까 내일까진 봐야 되겠죠. 우선은 내일까진 봐야 됩니다. 어쨌든 끌어올리냐 못 올리냐는 내일 장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으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또 좋은 쪽으로 방향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위주로 좀 오르고 있어요. 3부 토공 같은 경우는 22,000주 이 정도면 괜찮네요. 지금 세 번째 거 체결된 거니까 22,000주에 0.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정도면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부 토건만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같이 찍어 눌렀어요. 뭐랑 친구 범양견정도 같이 찍어 눌렀습니다. 이것도 같이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래도 밑에 더 거놨죠. 밑에 더 거놨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을게요. 이건 다 이제 다 또 저항이에요. 너무 쉽게 뚫어버린 거. 좀 크게 그려야지. 다 저항대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뚫리지 말아야 될 때서 뚫렸는데 어차피 받쳐주는 데는 더 있더라. 그래서 기존에 잡아놨던 부분 꼬리만 살짝 닫고 터치되는 모습 보이고 이것도 한번 살짝 지울게요. 얘도 갭떨기고 걔도 갭떨겼더라. 그리고선 갭을 떨기고 얘는 꼬리 만들고 받칠 때 받쳐주고 올라갔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또 도지가 하나가 더 나오든지 올라가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거의. 이거 38만 주. 어저께 떨길 때 56만 주.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더라. 얘도 종가 기준으로 3% 떨겼고 얘는 종가 기준으로 4% 떨겼네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까미유시도 봐야죠. 까미유시는 그나마 잘 버텨줘서 마지막 라운드. 얘네는 더 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 잘 버텨줬고 꼬리까지 맞고 올라오는 거 거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건설. 뭐 철봉하니? 자, 특수건설도 그나마 얘가 오늘 뭐라 그럴까 이게 하락폭은 거의 비슷해. 3%대 3, 4%대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는데 턱걸이 안해. 여기까지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도 뭐 억지로 잡자면 더 잡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맞긴 맞아요. 그냥 갭으로 딱인 거예요. 갭으로. 시가 자체가 그냥 갭으로 3.62% 떨어져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끌어올렸고 그러면 건설주가 보니까 4개를 보니까 잠깐만 봐. 까미도 갭을 떨겠나? 까미도 갭. 4개를 보니까 4개 다 갭을 떨겼더라. 작정하고 한 거 아니야. 작정하고 떨겼다 이거예요 오늘. 그 작정하고 떨겼으면 왜 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갭을 떨겼으면 갭을 떨기고 도지를 만들었으면 왜 갭으로 떨겼냐. 그럼 뭐 미국 때문에 그렇죠. 미국 쪽. 거기도 섹터 보면 건설주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건 아이러니하게 건설 기계가 같다는 거예요. 건설 기계가. 건설 기계하고 건설주하고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데 건설 기계가 가고 건설이 나중에 갔다. 근데 뭐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또 플랜트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토목 그리고 건설 또 따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보게 되면 건설할 때 건설 장비나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로 건설 장비나 기계를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게 올라갔으니 아무래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건설 기계가 요즘 섹터가 계속 올라왔어요. 며칠 동안. 그쵸? 그럼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왜 떨어졌지? 아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자 얘네도 뭐 반 나눠서 많이 오른 게 있고 많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2.4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상한가 간 건 보지 않을게요. 속쓰리니까 그러면 흥국 정도만 한번 보고 흥국 정도도 한번 보고 얘네 같은 경우도 뭐 괜찮네요. 차트는 이건 제가 반했던 건데 별로 안 예뻤어요. 근데 13%는 올렸네. 단발적으로 올린 거냐 얘네 같은 경우도 이격 좁히기 위해서 이제 차트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가 않았네. 다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거는 괜찮았네요. 데모 큰 엄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고. 지금 거의 이 뭐야? 241세잖아. 지금 다 데모 단계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데모 단계라는 게 뭐냐면, 자, 우선은 3부 토건도 241선 기점으로 거의 모든 이평선 모여서 이제 움직이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수건설이 제일 예뻤어요. 특수건설이 제일 예뻤고 아직도 예쁩니다. 근데 241선이 약간 처지고 있긴 한데, 자, 요번에 바닥을 찍었으니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최소한 이 박스권을 넘어서게 되면 그 제가 이제 맨날 그 하는 거 있죠. 이름이 뭐였어? 대성산업. 대성산업도 이렇게 봉우리 3개 정도, 4개 정도 만들고 치고 올라왔죠. 그렇죠? 겁줄 때는 겁을 주더라도 치고 올라갈 때 또 치고 올라갑니다.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간 당은 무조건 건설이다. 건설 토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까미요. 얘도 어차피 뭐 자체적으로 세력이 하던 거라. 근데 이건 같이 곁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되게 웃겨. 이게 숄더 헤드 숄더 만들고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이만큼은 갈 수 있다. 이게 계속 이제 표시를 해드렸던 거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있어? 범양건영도 마찬가지고, 범양건영이 차트 점수로는 제가 봤을 때 특수건설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이대로 줄일 건가?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다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았고, 뭐 그대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차피 뭐 이 맛이 갈 대로 갔어요. 이제 겁먹을 때 겁먹을, 여기는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2, 3%, 3, 4% 떨어진다고 겁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겁먹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 저점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흔들어 제끼고 며칠 더 제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상승적으로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또 보통 보면 3부 토건이 다 3부 토건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차피 흐름이나 맥락은 다 동일하더라. 그래서 겁먹지 말자. 우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야, 어떻게 이렇게 조준하듯이 갭을 제가 잡아놓은 지지라인 밑으로 갭을 바로 띄어서 이렇게 갈까라는 그 생각도 또 들긴 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뭐 지금 뭐 웬만해서는 다 비벼졌는데 3부 토건하고 범양만 조금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비빌 언덕 엄청 강력한데 와 있고, 두 번째 바닥 만드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바닥으로 가고 한번 또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지금 건설 관련 기저지수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식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섹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변수가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공매도,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저 미국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조금 위험하긴 하죠. 중 인플레이션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인플레이션 수치가 제일 좋은 게 2 정도라고 보면 돼요. 2에서 3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4 정도면은 중 정도, 그리고 4에서 5면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8, 9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빨리 잡자.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시켜주면 되는데, 임금 인상 시켜주면 회사 자체가 도산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 임금 인상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정책을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연준에서 돈을 또 찍어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인상시킴으로 해서 그 금리로 인해서 후진국을 등쳐먹고 자기네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마무리 할게요. 벌써 20분이나 했네 이걸. 감사합니다.